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점차 악화되자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마저 우리나라 상황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상황 황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하루가 다르게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식 집계 수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31명이 추가 확진돼서 총 8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확진자 가운데 대구가 484명, 경북이 198명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만 682명이 확진이 돼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가 456명으로 59.8%,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가 113명으로 1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발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22명이고요. 예. 에크모 치료는 2명, 중증 환자는 14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8번째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요.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66세 환자로 사망 직전에 폐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 8명 가운데 대남병원 환자는 6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00명 가까이 확진자의 반 이상이 대구에 있는 상황이라서 대구를 못 막으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4주 안에 상황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2주간은 대구에서 감기 증세를 보이는 시민 2만 8천 명에 대한 정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의 당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4주 내에 조기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구 시민들의 협조와 그리고 대구시의 의료적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최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대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기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잠복기가 3, 4일로 짧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감염된 지 3, 4일 후에 증상이 시작됐고 또 전파력이 생겨서 무엇보다 경증일 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4주 내에 대구 상황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염 경로 추적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내에서도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환자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데요. 전체 대구 확진자가 한 48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240명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된 반면에 아직 217명은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 간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동산병원과 대구 의료원 등에서 520개 병상을 확보했고 국군 대구병원 등의 병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소식 듣고 좀 귀를 의심했는데 대구 서구의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을 총괄하던 팀장이 자신이 신천지 교임을 뒤늦게 밝혔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 교회임을 밝히기 전까지는 자가 격리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구 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났는데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직원이 지난 9일과 16일, 그러니까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예배를 본 당일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을 때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서 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직원과 더불어서 보건소 직원 4명이 더 확진이 된 상황이라서 4층이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 경북에서는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39명 가운데 30명이 최종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신천지 교회와 또 청독 대남병원에 이어서 대규모 감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어떤 사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 역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온천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현재까지 22명이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지난 14일에서 17일까지 진행된 교회 수련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체 신도 1,300명에게 모두 자가 격리를 하라고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또 아울러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서도 병원 전체가 지금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가 된 상태인데요. 이 병원 사회복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발칵 뒤집힌 겁니다. 특히 이 환자의 경우에는 건물 모든 층을 이동해서 돌아다니면서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환자 190명과 의료진 100여 명이 이동이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네,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서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도 코호트 격리가 됐다는 소식이었고요.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국민 예방 수칙, 대국민 예방 수칙도 좀 변동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침이나 목마름처럼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외출을 삼가하고 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관련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네, 기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일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은 1339로 문의하라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네. 다만 1339로 통화를 할 때 좀 연결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럴 때는 관할 보건소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셨다가 문의를 하시거나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받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막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고 또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 검역 절차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중국에서 확산세가 한풀 꺾이자 이제 중국 밖의 상황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환구시보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 또 이란과 이탈리아 등 4개국 상황이 후베이성 밖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를 국가의 조치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매체의 편집인은 트위터에 우한의 실수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의 대응이 느리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집계된 나라가 한 16개 국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입국을 제한하거나 또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중국인 거죠.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격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 역유입을 막겠다 이런 지역이 생긴 건데요. 네.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격리 조치한 곳이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네. 한국발 비행기 승객은 당국이 직접 맞이하겠다고 알린 겁니다. 공항에 친척이나 친구 등은 나오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이 도착 후에 격리 관찰을 받아야 하고 또 옌벤에 도착했을 때에는 2주간 자가 격리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옌벤 당국은 22일에서 23일 한국발 비행기 승객 중 4명이 발열 증상을 보인다면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국 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징 왕징 또한 한국에서 돌아온 교민을 2주간 자가 격리를 시키기로 했고요. 웨이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5일에서 7일간 강제 격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또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양회를 무기한 연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양회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데요. 네.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어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달 5일 개막 예정인 13기 3차 전인대를 연기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개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양해같이 전국 규모의 정치 행사가 열리면 확산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는데요. 양해가 열리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인민대표 등 5천여 명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베이징으로 몰려들게 되고 또 2주간 머물게 돼서 우려는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해가 연기되는 건 1978년 양해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된 이래 4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란과 이탈리아의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란의 사망자가요, 네. 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61명인데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란에서 발생한 이 확진세가 다른 나라, 인접 국가까지 확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레바논에서는 이란을 방문한 여성 1명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란에서 온 노부부가 감염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오만에서도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이란, 또 우리나라에 이어서 사망자가 7명으로 네 번째로 많은 나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는 229명으로 드러났는데요. 인접국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유럽과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란 사망자만 12명, 치사율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황정현 기자와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